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가 오랜만에 있었고, 또 13회차가 종료가 됐죠. 그래서, 현재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길민호님이 4등에 당첨되셨다 그래서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저도 뭐 다른 분들도 당첨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또 이번 주도 분석 열심히 해서 저도 당첨될 수 있도록 오랜만에 당첨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올킬은 올킬인데 이게 좀 애매한 좀 올킬이죠.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결과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회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이제 축생 픽, 그 전에 이제 최종 픽을 먼저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생 픽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독식픽이 이번 회차에 결과가 좀 좋았어서 독식픽도 좀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최종 픽을 올리고 토요일날 넘어가는 새벽쯤에 아마 이렇게 뭐 한 5분 이하로 짧게 독식픽과 그리고 이 축생픽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커뮤니티 이제 올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독식픽을 공유드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일단은 독식픽 자체가 좀 보시다시피 좀 정배 가져갈 건 가져갔는데 역배 위주로 좀 이변 보이는 경기들은 역배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유드리기 조금 민망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공유를 또 안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되면은 픽 자체를 제가 3개를 공유 드리는 거라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2개만 공유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3개를 공유 드리는데 이 3개를 공유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내 배당을 보지 못하고 이제 배팅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 회차가 조금 정배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배팅을 하실 때 이제 최종 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최종 픽 영상에는 그런 설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픽 영상을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올라가는 이제 축생 픽과 독식 픽이 있는데 좌측이 독식 픽이 4,000원으로 제일 적고요. 이거는 투픽을 2개만 가고 이거는 2경기를 지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정배될 것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 위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축생 픽이 제가 봤을 때는 적중률이 제일 좋아요. 9,000원인데 여기서 뭐 폴더를 추가해 나가신다면 제가 이 축생 픽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맞을 때가 좀 많아서 등수 안에는 좀 드실 것 같아요. 최종 픽과 조금 섞어서 가신다면.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은 적절하게 좀 정배와 그리고 좀 역배가 좀 적절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축생팩을 참고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식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팅 금액 자체를 좀 소액으로 가고 좀 마음 편하게 좀 보고 싶다. 좀 이번 회차는 역배가 좀 많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독식픽에서 9개고 이 축생픽과 최종픽은 8개씩 적중을 해서 좀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K리그가 다 맞았어요. 이 3경기 그리고 뒤에 있는 이 3경기가 이 3경기가 다 적중을 했고요. 한 경기 제외하고는 다 단통으로 가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축생픽이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도 한 2경기 정도 제외하고 다 이제 단통으로 갔는데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축생픽에서는 왜 이렇게 갖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 경기력 자체는 강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최종픽에서는 강원으로 이제 갔었던 이유 그리고 또 독식픽에서 강원으로 갔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강원이 좀 빌드업을 좀 하는 팀인데 그 빌드업 축구 자체가 사실은 압박을 하는 팀들에게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팩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상주가 압박이 좋은 팀이어서 좀 고전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작년에 상주였다면 제가 조금 고민을 투픽으로 갔었을 경기였을 것 같은데 음, 이번 시즌의 상주기 때문에 조금은 강원이 손쉽게 이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좀 이변이 나온다면 한 무승부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제 뭐 강원이 안 되는 날이었기도 하고 좀 상주가 좀 잘 준비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상주가 좀 잘 준비를 해왔고 미들진에서 좀 강원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좀 강원으로 보이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편이기 때문에 이 세 경기 이제 최종 픽에서는 제가 강원을 정배로 가고 이 전북 경기를 무패로 이렇게 바쳤었는데 이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 한 경기가 1번과 3번의 투표율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 중 한 경기가 부러진다면 그 최종 픽에서는 그렇게 갔었지만 그 축생 픽에서는 조금 너무나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북이 오히려 이기고 강원이 좀 비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K리그가 이제 이틀 나눠서 경기를 하죠. K리그가 이틀 나눠서 경기를 하는데 이 첫날에 이제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무승부가 한두 경기는 나옵니다. 또 이 일요일 경기 이렇게 세 경기에서도 이 세 경기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토에서도 대부분 좀 그런 편이어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을 때 FC 서울 경기랑 성남 경기 둘 중 하나는 무승부가 나올 것으로 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갔죠. 그래서 최종 픽에서는 서울이 비긴다라고 봤고 성남이 이긴다라고 봤었는데 이거를 조금 성남이 비길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면 FC 서울도 비기는 게 아니라 FC 서울 승으로 가는 그런 패턴으로 갔었고요. 울산현대는 뭐 울산현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 4, 5번 같은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그재그가 반대로 돼 있죠. 축생픽에서는 도르트문트랑 라이프치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도 부러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둘 중 한 경기가 부러진다면 저는 도르트문트가 그 더비기도 하고 조금 바그너 감독이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무승부를 갔었고 라이프치 정배로 갔었는데 이 독식픽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비긴다면 도르트문트가 이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그재그 형식으로 투표율이 조금 비슷하면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 한 경기는 웬만하면 무승부가 나옵니다. 둘 다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둘 다 가시는 게 좋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이렇게 정배가 뜨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둘 중 한 경기는 웬만하면 부러져요. 그렇게 갔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많이 맞았으니까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독이 좀 바뀌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어서 최종 픽에서도 승패로 갔었고요.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셀도르프의 전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을 갔지만 이런 경기는 보통 이런 하위권 팀들 또는 전력이 비슷한 팀들 간의 경기에선 대부분은 아니지만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보통 이런 경기는 무승부를 가긴 하는데 저는 좀 그 둘의 전력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셀도르프의 승으로 갔었는데 결론은 또 무승부가 나왔고요. 아우크스부르크랑 불프스부르크 타 유튜버 분들 방송들을 보다 보니까 불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종 픽에서도 불프스부르크 단통 승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베우호스트 선수가 결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볼프스부르크의 전력이 조금은 떨어질 것 같다. 11골을 넣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도 틀렸고요. 프랑크푸르트 미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저는 이 경기 조금 위험하다라고 봤었는데
만약에 단통으로 간다면 이건 글라드바흐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갔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3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 3경기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6경기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K2 리그가 K리그 2 경기가 하나 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제 생각에는 6경기가 있으면 6경기 중에 한 2~3경기는 K리그에서는 무승부가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타 리그 그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이걸 역전이 되는 경기들이 좀 많은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전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먼저 선제 실점을 하면 잘하면 이제 무승부가 좀 뜨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제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선제골을 넣는다 하면은 이제 조금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서 저는 이제 첫날에 이제 한 경기 또는 2경기 이렇게 가고 둘째 날도 한 경기 또는 2경기 정도로 가서 보통 저는 평균적으로 한 2~3경기 정도를 K리그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켈른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제가 토삼님 방송을 보고 무승부를 계속 갈까 고민을 했어요. 토삼님 방송에서는 켈른이 둘 다 이제 제가 최종픽에 말씀드렸던 거는 무승부가 적은 팀이다. 마인츠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켈런은 홈에서 단 1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눠진다면 켈른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토사님 방송을 이제 녹화된 영상을 봤는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무승부가 안 보일 때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사님도 얘기를 하셨었고 제가 토토를 계속 해오면서 무승부가 너무나도 안 보이는 경기에서 의외로 무승부가 나오는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렇게 또 무승부를 갔었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뭐 이거는 다 미넨으로 갔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해서 최종픽 같은 경우는 조금 골고루 좀 틀렸어요. 그래서 축생픽은 K리그 다 맞췄고 그런 그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 분데스리가를 8경기를 다 맞췄지만 여기서는 분데스리가가 한 경기 뭐 2경기, 3경기 정도를 틀렸고요. K리그도 이제 3경기를 틀려서 좀 적절하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를 하면서 느낀 건 분데스리가가 제가 토토를 한 중단된 기간 빼면 한 8개월 정도 차가 돼가는 것 같은데 8개월 정도 해오면서 느꼈을 때 이제 그 분데스리가는 처음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프로토도 잘 안 하는 리그여서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한데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프로토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혼돈의 좀 리그여서 조금은 정배 쪽 위주보다는 조금 받치는 그런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데스는 조금 더 역배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경기를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이제 K리그 초안픽 먼저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또 수요일날 또 분데스리가 또 그 초안픽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